금 모은다고 하면 이상하게 본 사람들이 이제 저를 보면 따봉을 해줍니다. 더 못 산 게 너무 아쉬울 따름이네요. 그저 뭐 가격이 올라야 결국엔 사람들도 관심을 갖는 거라. 근데 뭐 지금 금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아직까지도 너무 적다. 뭐 뉴스에 나와도 그 뉴스 밑에 댓글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역시 금이 갈 길이 아직 멀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잠깐 떨어지지 않을까요? 김태희님, 잠깐 떨어지지 않을까요? 이게 뭐 제가 멤버십에서는 이제 금 가격이랑 은 가격이 단기적인 좀 전망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드릴 부분이 있어요. 확실히 있는데 그게 지금이 뭐 단기 고점이고 조정이 올 거다 뭐 그렇게 보이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아니면은 오히려 여기서 더 치고 갈 수 있다 라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런 양면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의 투자 기간 동안 대부분의 시기에서는 양면이 다 존재해요.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 하나, 하락할 수 있는 모멘텀 하나 이런 게 양면이 존재를 해서 뭐 확률이 거의 50대 50이에요. 크게 차이가 안 나요. 근데 특정 어떤 시기에서만 확률이 좀 크게 나뉘어요. 뭐 한 7대 3, 뭐 이 정도로 올라갈 확률 7, 뭐 내려갈 확률 3, 아니면은 반대로 올라갈 확률 30, 내려갈 확률 70 이런 식으로 그 확률이 갑자기 크게 변할 때가 있거든요. 이럴 때 우리가 투자를 진행하는 게 가장 현명한 투자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3월 30일에 샀던 이유 이게 왜 그러냐면 물론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제가 멤버십에서 이런 글을 올려드렸었어요. 제가 딱 3월 30일에 저 오늘 금 매수 예정입니다 해서 그 이유 중에 하나로 삼각수렴 패턴 중에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라고 있는데 뭐 이게 차트적인 거예요. 차트라는 게 사실 뭐 모든 걸 대변하진 않지만 확률 계산함에 있어서 조금은 좀 이점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차트가 이제 나온 시점이라 1980불이었어요. 3월 30일에. 그래서 이거 이제 조금 있으면 가격 발산의 가능성이 높다. 물론 100%는 아니죠. 세상에 100%가 어딨어요. 근데 확률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에 이제 좋은 매수 시점이라고 전 판단을 해가지고 금을 매수했다고 이제 3월 30일에 이렇게 먼저 멤버십 분들에게 알려드렸고 그리고 매수를 했습니다. 물건은 다음 주에 나와요.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 이제 또 실시간 방송할 때는 제가 실물을 직접 보여드리면서 이것도 인증하도록 하겠습니다. 금 매수기에 더 올까요? 무조건 옵니다. 100번이고 1000번이고 올 거예요. 다만 내가 조급함을 가지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분명히 계속해서 와요. 기회는. 그 기회가 뭐 저점 타이밍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제가 구매했었을 때처럼 뭔가 상승 포텐셜이 꽤 높아진 시점이라던가 아니면 안전마진을 먹고 시작할 수 있는 시점이라던가 뭐 이런 다양한 시점들이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계속해서 찾아오고 당연히 그런 것들이 올 때마다 저는 멤버십 분들에게 다 알려드리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약간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지금 아니면 나 지금 안 사면 뭔가 이 열차 놓칠 것 같은데 이렇게 조급한 마음으로 하시기보다는 내가 놓치면 놓치겠다. 차라리 이번 기회를 놓치면 놓치되 절대 조급하게 판단하지 않고 천천히 생각해보고 천천히 공부해보고 판단하겠다라고 하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전에 주식 투자를 거의 한 5년 먼저 했었고 그 다음에 지금 금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 주식 투자도 트레이딩을 했었거든요. 하루에도 막 수십 번씩 거래를 하는 그런 트레이딩을 했었을 때 잘 됐을 때랑 뭐 안 됐을 때 당연히 다 있겠죠. 근데 안 됐을 때의 특징이 항상 그런 거였어요. 뭔가 조급함에 투자를 했을 때 그게 이제 초 단위로 싸우는 거니까 지금 내가 이 매수 버튼을 안 누르면 뭔가 이 좋은 것 같은 이 기회를 놓칠 것 같아. 아직 내가 뭐 뉴스 체크라던가 팩트 체크 막 이제 IR 담당자한테 전화해서 뭐 이런 게 사실인 거에 대한 그런 사실 확인을 좀 해보는 게 정석이거든요. 근데 막 가격이 막 이미 요동치고 있어가지고 이거 전화할 시간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지금 가격이라도 사면 나는 이게 상한가 가면 그래도 꽤 많이 먹는데 전화하는 시간에 상한가 갈 것 같아가지고 막 미리 사거나 이러면 항상 그런 거에서 문제가 발생했었다. 차라리 내가 이 상한가를 못 먹는 한이 있어도 확실하게 알아보고 다 팩트체크 해보고 그리고 들어가자. 그래도 만약에 나에게 기회가 남아있다면 그러면 잡으면 되고 안 되면 뭐 많은 거지. 이제 이렇게 생각하도록 나중에 좀 마인드를 바꿨는데 그러고 나서 성적이 더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단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장기 투자를 함에 있어서도 오히려 장기 투자는 조금 더 시간의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천천히 진짜 마음에 확신이 들 때 그럴 때 이렇게 들어가는 게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리님 앞으로 실버바는 얼마나 오를까요? 금보다 많이 올라갈까요?
장기적으로 보면 저는 무조건 훨씬 더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가 정말 많은데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은의 상승률이 한 이 정도로 더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장기적으로는. 그래서 저는 예전에 포지션이 은 100%였잖아요. 근데 지금 금을 매입하는 이유는 이거를 부정해서 금을 매입하는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경제 위기에 대한 리스크가 높아져서 그걸 해지하려고 금을 좀 모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경제 위기가 실제로 일어나서 환율이 뭐 너무 치솟아서 이제 은을 싸게 살 수 있으면 그때 은을 더 많이 싸게 살 거고, 비싸진 금을 팔아서 은을 더 많이 살려고 이 행동을 하는 거고, 아니면 뭐 경제 위기에 대한 리스크가 그냥 스무스하게 지나가면 이제 다시 금 다 팔아서 은으로 싹 다 바꿀 거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수요가 미쳤다. 수요가 진짜 미쳐 날뛰고 있다. 예, 왜냐면 지금 기후위기 플러스 4차 산업혁명으로 지금도 은의 수요가 미쳐 날뛰었어요. 이미 역사상 최고치를 넘겼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은의 공급이 부족해요. 수요가 너무 날뛰어서. 은 지금 공급이 부족한 지 벌써 2년이 지속되고 있고, 그게 작년에만 해도 부족한 폭이 와, 이전에 이런 수준이 없을 정도로 장난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은의 그런 산업적 수요가 정말 폭발하는 걸로 인해서 나중에 은 가격 상승이 훨씬 더 큰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금은비. 금은비가 70 정도 되나요? 근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돌이켜 봤을 때 금은비가 높았을 때랑 금은비가 낮았을 때가 있거든요. 높았을 때도 있고 낮았을 때가 있는데, 금은비가 높았을 때 금과 은의 슈퍼사이클이 왔을 때도 있고, 금은비가 낮았을 때도 슈퍼사이클이 왔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 금은비가 낮았을 때는 금 가격과 은 가격의 상승률이 거의 비슷했어요. 금 가격이 26배 오를 때 은이 한 32배 정도 올랐어요. 최고점까지 비교를 하면.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뭐 차이가 크게 안 나죠. 네, 사실 금을 사나 은을 사나 큰 차이가 안 났다는 거예요. 근데 금은비가 높았을 때를 보면 뭐 은 가격이 11배 오르고 금 가격은 6배 오르고 이 차이가 거의 2배가 더 난다는 거예요, 은이. 네, 그래서 실제로 금은비가 높았을 때 슈퍼사이클이 오면 은 가격의 포텐셜이 훨씬 더 컸다라는 역사적 데이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 슈퍼사이클 기간 동안 금보다는 은의 상승률이 무조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더 높을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은을 좋아하는 거죠.